분양 물량,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희 전문가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공급 물량과 네네. 적극성이 붙어 있는 재고주택과 네. 분양권 요 세 가지를 놓고 가격 결정을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를 고민을 해보면 수요 공급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게. 네. 그래서 자 이때 제가 미분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미분양이 자, 나왔습니다. 일반 매물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일반 매물을 나오게 만드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는 매물이 안 팔리면 이 사람들이 그에 반응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적극성 100%인 분양 물량. 그렇죠. 그게 그래서 분양 물량이 안 팔리는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미분양인 거잖아요. 아,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 이제. 네. 그래서 이 미분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공급 물량 중에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는 물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쌀 수도 있고, 더 절실한 물건인데 얘가 안 팔리고 있어. 그러면 이상하네? 시장이 좀 변하고 있네. 그리고 매수자들은 그걸 보면서 더 안 사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장의 주도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절대적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점점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분양이 이제 조금씩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매도자들이 버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시장을 잘 몰라서 이제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변수가 뭐냐를 핵심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바로 미분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연인지 아니면 정부가 시장을 느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양가를 조금씩 올리려고 하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게 이제 제 영상을 봐서 그런지 어느 정도 정부도 그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 다 알죠. 똑똑합니다. 안돼. 이게 딜레마거든. 두 가지가 상반되는 거예요. 분양가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 하나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무주택자한테 싼 가격에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한 가지가 상반되는 결과를 두고 배치되어 있어요. 완전 딜레마지. 예. 이걸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이쪽으로 쏠렸던 거죠. 무주택자한테 싼 가격에 집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를 없애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죠. 수요가 이만큼 있으면 이 수요를 다 사게 만들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정말 에러였죠. 멍청한 짓이었죠. 완전 에러였지. 네. 이 수요가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턴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이거가 진짜 시장을 제대로 알고 하느냐 아느냐 이거를 이제 알려면 여기에 부수적인 이제 정책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가만 올리면 이런 부작용이 또 나타나거든. 분양가 높은 게 잘 팔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이 또 벌어져요. 분양가 높은 게 잘 팔리면 얘로 인해서 일반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 따라가죠. 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안 팔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양가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팔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지간히 높여도 다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매수자들을 더 옥죄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대출 규제나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오비락처럼 적절하게 딱 들어가는 이게 내년까지 이어진다라면 미분양이 나올 확률이 훨씬 커지는 거죠. 데이터 보고 수요 공급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네. 미분양이 나올 수 있을까? 네. 이 지금 못 사서 안달인데 지금 네. 뭐 피가 막 몇 억씩 붙잖아요. 네, 네, 당첨만 됐다 하면 줍줍 찾는다고 지금 다 혈안이 되어 있고 네, 네. 지금 사기만 하면 피가 2억 3억은 기본빵으로 붙는데 초피가 네. 미분양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이거에 대한 궁금증.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정부가 정말 잘못한 게 분양가 상한제를 정말 과도하게 쓴 거죠. 그래서 원래적으로 분양 현장에서 있던 상황은 뭐냐면 항상 분양가는 일반 아파트보다 높아요. 높아서 사람들이 사는 걸 좀 주저하게 돼요. 근데 상승장에서는 이 높았던 가격들이 팔리는 이유가 수요가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생기면서 이거를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얘가 팔리면서 피가 붙으면 일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제 높은 아파트 가격도 사면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시장에다 놔두고 분양가를 높게만 만들면 계속 팔리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규제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죠. 분양가도 높이고 분양 물량을 늘리게 되면 결국에는 미분양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딜레마를 가지는 게 분양가 상한제를 써서 싸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팔리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 이때 분양가를 낮게 만드는 것과 높게 만드는 것 중에 어떤 게 그래도 안 팔릴 가능성이 많냐? 높은 게 낫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사실 효과로 보면 낮게 분양하는 게 안 팔리면 효과가 훨씬 커요. 훨씬 큰데 안 팔릴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예. 분양가 상한제를 써서 이게 안 팔리는 상황이 오면 효과는 훨씬 커요. 근데 안 팔리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정부라면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써서 안 팔리게 만들려면 아예 그냥 못 사게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부작용이 너무 크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분양가를 좀 올리면서 대출을 적절하게 규제해버리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미분양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올라간다는 확신이 안 생기면 안 팔려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외곽부터 미분양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비교 대상이 없고 사실 가격 판단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외곽이. 그런 데가 이제 분양가가 좀 세게 나오면 얘네들은 반드시 미분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금씩 들어와요. 안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애매한 가격에 있던 물건들이 사람들이 이제 저 가격에 또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이제 의문이 살짝씩 들게 돼요. 지금은 잘 팔리니까 그런 생각이 절대 안 들게 되죠. 안 팔리는 물건이 생기면 여러분의 생각은 바뀌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 바뀝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곽도 잘 팔리거든요. 네, 지금은 잘 팔리니까. 근데 미분양이 이제 생기게 되면 하나둘씩 막 생기게 되면 그와 인접한 지역의 현장들은 이제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또 안 팔리는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조금씩 안으로 들어와서 핵심 지역도 비슷하게 됩니다. 중소형, 대형을 구분하시는 건가요? 하시죠. 네, 하시죠. 네, 하게 되는 게 반드시 소형에서 미분양이 나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반드시. 네. 이거는 외곽에서. 양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요. 양과 평당 분양가. 양은 많은데 분양가는 실제로 더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팔리죠. 그게 이제 기존에 누적된 소형 분양 신축 아파트와 같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이 이제 안 팔리고 미분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나오는 뉴스가 소형이 초과 공급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필연입니다. 필연. 반드시 지켜보세요. 여러분 기억했다가 제발 까먹지 말고 기억해놨다가 그때 가서 반드시 이게 공급 부족 상황이 아니라 수요가 늘어나고 일반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서 공급 부족 상황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초과 공급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미분양이 나오고 시장이 좀 침체된다 싶으면 바로 이제 초과 공급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 미분양이 수도권 외곽, 이제 각 지역별 외곽이겠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 얘기 나오면 이게 이제 연쇄 작용을 하는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초과 공급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기다리는 거. 예. 그럼 남아도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겠다. 그러면 약간 좀 싸다 싶은 것들도 안 사게 돼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걸 겪어본 미분양에 사람과 안 겪어본 사람은 사실 반응이 천지 차이죠. 이게 하락을 겪어봐서 정말 고생해 본 분들은 그리고 이런 분양 물건을 높은 가격에 잡아봤던 분들은 진짜 폭풍 공감을 해요. 폭풍.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2007년, 2008년, 2009년에도 네. 약간 그런 맥락이었습니까? 네. 외곽부터 좀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때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었거든요. 뭐 약간 원가의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그때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분양가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원가 회복을 하는데 원가 회복이 안 된 데들도 아직 있어요. 그 분양가를 지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소형을 지금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지금 분양하는 것들 좀 아주 로또가 아닌 것들을 좀 시세하고 비슷한 걸 잡잖아요. 그럼 분양 원가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뭐 우상향하는 걸 버틴다. 10년 이상 가는 걸 버틸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사람은 생길 수 있죠. 실거주로 버티는 예. 정도.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 과정에서 정말 이 심장이 녹아내리는 참담함을 겪어야 돼요. 그걸 저는 알기 때문에 이 말리는 거를 좀 가감하게 얘기하는 거고. 소형의 기준은 20평대. 20평대. 예, 20평대 이하. 30평형대가 이제 중형으로 들어가고 84? 40평형대 이상이 이제 대형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왜 거래가 잘 될까? 지금은 거래가 좀 잘 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대구 미분양은 어떻게 보세요? 대구 같은 경우 지금 분양 물량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앞으로 쏟아져 나와.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모르겠네. 지금 미분양이 조금씩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누적될 것 같아요. 그게 외곽 쪽에 국한된 거다. 수성구는 탄탄하다. 이게 이런- 안으로 조금씩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올까요? 네. 대구인데? 좋은데? 수성구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강남에 옛날에 그 미분양이 됐던 거 있잖아요. 네. 그때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 얘네들도 안 팔렸거든요. 얘네들이 미분양 나는 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뭐 위치 좋고 뭐 정말 좋은 거라고 해서 그걸 거스를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